반갑습니다. 리스크제로의 최영호 대표입니다. 요즘에 그 연말이고 막 이래서 뭐 학회나 포럼 뭐 이런 발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제가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셨던 우리 스마트 안전협회의 그 각 우리 협회 회원사분들이 역량이 너무 저 이렇게 집중해서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잠깐 오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하는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통합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워낙에 이슈가 많은 뭐 위험성 평가에 요즘 뭐 이제 개정돼 가지고 빈도 강도법에서 이제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법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시키고 페이퍼리스를 만들고 문서를 디지털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은 사실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굉장히 서류에 많이 쌓여서 힘들어하시는 그 안전관리자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뭐 발표하시는 분들의 자료에도 있는 것 같은데 OECD 국가 38개국 중에 34위가 지금 이제 뭐 심각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안전은 거의 뭐 전 세계 꼴찌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10대 강국에 IT 5대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협회에서도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뭐 제가 소속해 있는 다른 뭐 학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리스크제로는 말 그대로 회사에 제가 이제 저도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 건설 IT 쪽 업력은 20년 됐습니다. 이 건설 IT 처음에 저희 회사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건설은 사실 건설 ERP보다는 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보다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이 PMIS라고 하는 툴을 보면 그 PMIS라고 하는 그 사업관리 시스템에 안전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건설회사들 뭐 메이저 한 탑 1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PMIS에 들어와 있는 안전품질 모듈에서 활용을 해서 문서 다큐멘테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짧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이 들으셨던 부분 말고 저희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사고 예측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주력을 해오고 있고요. 업력은 저희 회사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9년 동안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안전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은 보이는 만큼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단상에 서 있을 때 이 단상에서 어떤 사고가 나는지 제가 모르면 너무 편안하게 서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사고의 위험은 없으니까요. 근데 건설 현장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는 내가 뭐가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다른 건 못해도 좀 이렇게 응급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은 좀 스스로도 우리가 좀 받아보자라고 해서 계속 이런 교육들을 전 직원을 통해서 이제 하면서 좀 나름대로 재밌는 시간도 좀 보내고 있고요. 사실 조금 고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건설 IT 쪽에 건설 안전 쪽에 진행을 했을 때 저도 스마트 안전 장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돈이 좀 많이 돼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주력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가 지금 아까 SK 에코플랜트 쪽 본 것 같은데 SK건설은 예전에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전 현장을 IoT 기술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SK 쉴더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그때 만들 때 SK CNC도 했었고 다 뭐 제가 이제 오픈해서 말씀드릴 같이 만들어서 열심히 잘 했고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도입을 시켰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판단했던 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18년, 19년, 20년 요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저희 사업 방향을 틀었었던 계기가 이게 IoT 센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IT의 기술이
융합이 될 때, 우리 건설 현장에 융합이 될 때 굉장히 다운사이징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품이 없는데 장비만 갖다 놓는다고 이게 실질적인 운영이 되긴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가지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부분은 어렵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다음부터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여기 보시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사업 방향이 PMIS를 제가 한 20년 정도 전서부터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분들한테 파란색 동그란 버튼이 컴퓨터에 있는데 그걸 더블 클릭도 설명을 못해 2번을 누르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면서부터 PMIS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건설 안전에 대한 부분을 IoT 센서 위주로 만들었었고, 그 한계를 느끼면서 제가 19년도서부터 데이터 기반의 사고 예측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돈이 잘 안 됐어요. 뭐 어떤 연구과제 성격으로 다 이해를 했었고, 근데 저희가 연구과제를 했던 건 아니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건설회사들도 많이 미팅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포커스팅했던 건 발주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쭉 만나와서 지금은 이제 뭐 해수부나 국가철도공단, 뭐 가스공사, 뭐 GH는 사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잘 만들고 있고요.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한수원까지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간 쪽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처음에 제가 이 사고 예측 알고리즘만 가지고 계속 올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속 왜 도대체 사고가 어떤 경우에 나는지,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이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현장에 딱 납품을 했더니 안 쓰시는 거예요. 장비하고 같이 연동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협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안전관리사는 저희가 3년 전서부터 스마트 안전 패트롤이라고 해서 인력을 제공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필요한 장비들도 붙였고, 지금은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VR 컨텐츠로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것까지 이제 와서 현재는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했지 건설 안전 쪽을 전공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안전 컨설팅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법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일을 해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법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IT의 기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설 안전의 전문가분들, 특히 기술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기술사분들을 영입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컨설팅서부터 사고 예측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스마트 안전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관리사, 거기에 이제 우리 오늘 많이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걸 인티그레이션해서 안전 교육까지, 그래서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고 사례 또는 오픈되지 않은 각자의 쉽게 공공기관들이 일어났던 자기 자체 사례들,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신고하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 사실 이게 책상 서랍이나 엑셀 데이터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고 사례라든지 뭐 사고 점검했던 데이터들, 현장에 위험성 평가했던 자료들은 예전에 종이로 막 보관되어 있거든요. 캐비넷에. 이거를 저희가 OCR 기술을 통해서 다 데이터화 시켰고, 이런 일들만 저희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AI화 하는 데 성공을 시켰고요. 그 AI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건산연하고 고려대학교의 건축사회학과 팀하고 같이 연구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R&D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만들어 왔고, 누가 위험한지를 알아야지. 뭐 여기서 우리가 한 100명 정도가 있으면 이 100명 중에 누가 위험한지를 알아야지 그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사고들이 났었고 어떤 점검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제 계속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중첩법이 워낙에 이슈니까 중첩법에서 얘기하는 10가지인데 지금 7가지죠. 7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저희가 코사MS의 기준을 가지고 다 태워서 그걸 가지고 예측 모델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필요한 안전 장비나 필요한 체험장이라든지 고위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예방 활동을 하는 게 프로세스 개념으로 돌아가야지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저희 리스크 제로의 생각입니다.
CSI 데이터가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다행인 게 아까 이제 중앙대 교수님들하고 제가 잠깐 인사도 좀 나누고 했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좀 기회였던 게 이 스마트 안전 그 뒷부분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용역 과제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저희가 파트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금 퀄리티 있는 데이터도 좀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4년 정도의 저희 고객들의 사고 났던 경미한 사고, 리어뉴스 포함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자료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으로 저희가 돌려서 이미 어느 정도 예측도는 뽑아냈고요. 작년에. 올해서부터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추가 모델로 해가지고 현재 건산연하고 저희가 모델 정확도를 뽑아낸 게 예측 모델이 83.35% 정도는 된다라고 이제 건산연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인지를 했고 이거를 95%까지 저희가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챗GPT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저희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예측 모델 누가 위험하고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떤 공정이 오늘 제일 위험한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노력이 없이 그냥 누구의 머릿속이나 안전관리자가 위험하다, 소장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지역은 저한테 항상 그러세요. 보면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 보면. 야, 최 대표 이게 위험 공정은 위험하지가 않아. 사실 일반적인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데서 사고가 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꼭 반문을 합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어떤 경험에 의해서? 누구의 판단 기준입니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요. 맞습니다. 위험 공정보다는 일반적인 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지 누구의 감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위험성 평가라든지 IoT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서부터 이제 1.0 버전을 만들고 2.0 버전 아까 말씀드린 코사 MSA 기준을 포함시켜서 처음에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중처법에서 꼭 해라라는 코사 MSA 기준을 포함시켜서 2.0 버전을 만들었고 현재는 3.0 버전을 만든 건 이제 위험성 평가도 조금 바뀌었고 자율 규제 형태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향하는 방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령이나 서비스 확장성을 포함해서 프로세스에 연계해서 만들었고요. 사실 저희의 3.0 버전을 제가 1년 동안 약 16명의 엔지니어를 방에다 이렇게 탁 처박아 놓고 프로젝트성이 아니고 그냥 이것만 만들어 놓게 한 게 저희는 글로벌 진출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진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만들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1% 정도 시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해외의 세미나나 이런 데를 보면 다 소재나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IT 기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좀 이런 준비를 했던 건 내년도에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 회원사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는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플랫폼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고 예측 플랫폼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예요. 나머지 IoT 장비, 카메라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 생각도 없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파트너사분들하고 같이 계속 콜라보 해가지고 근데 스한협에 있는 저희 파트너사들도 있지만 아닌 파트너사들도 저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어차피 영업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사를 통해서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 지금 56개국 진출 지금 아람코도 저희가 지금 넘어가서 이제 협의하고 있는 그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연계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컨설팅 할 수 있는 그 안전에 대한 기술사분들을 저희가 6분 정도를 모시고 있고요. 직원으로. 그리고 플랫폼. 예를 들어서 현장마다 다 달라요. 그 현장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안전 컨설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 저희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스마트 안전 운영 관리사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그래서 통합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컨설팅 부분이고요. 저희가 3.0 버전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IT 기술을 보면 온프라미스 형태로 고객이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툭 납품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건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념은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플랫폼이 뭔가를 고민하고 아웃풋을 내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플랫폼이 모듈화가 돼야 됩니다. 원소스 멀티유저라든지 이런 모듈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이트 빌드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이트 빌드라는 건 예를 들어서 A 현장 이렇게 만들어주고 B 현장은 또 B 현장의 컨셉에 맞춰서 약간 바꿔야 되거든요. 아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바꾸다가 현장이 많아지면 30개, 40개 이거 우리 여기 협력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제 IT 쪽 업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을 수 있겠죠. 20개, 30개 넘어가는 순간 나중에 메인터넌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 1000개가 내년도 목표입니다. 1000개 현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구독 서비스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 레고 블록 형태의 원소스 멀티 유저 패킷화를 시키지 못하면 절대 구독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 이거를 만드는데 제가 약 20억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0억 투자를 받았는데 이것만 제가 20억을 썼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완성시켰고 여기에 저희 안전 장비나 이런 부분 다 애드인 애드온 다 시켰고 이걸 가지고 저희는 국내에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협력사들하고 뭔가 경쟁을 하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해외로 지금 바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계시는 파트너사들하고 같이 계속 오히려 저는 고객사분들도 연락 주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파트너사들이 좀 연락을 주셔서 같이 저희가 넘어갈 때 같이 패키타에서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사는 우리 선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저희랑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스마트 안전 패트롤이었어요. 그래서 장비만 주고 저희 플랫폼을 했는데 운영을 못해서 저희 인력을 운영팀에서 나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상주가 필요했고 이 상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안 돼서 제가 이걸 스마트 안전 패트롤이라고 하는 직군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 올해 이제 스한협의 정일국 회장님하고 이제 같이 마음이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저희 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걸 촬영하는 해서 직군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했고 내년도에 이제 뭐 교육하시는 부분은 이제 뭐 스한협에서 이제 하시는 걸로. 근데 저희는 하여튼 계속 육성하고 양성해서 현재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왔고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라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게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뭐 현장에서 놓으실 수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사실. 메이저 건설회사들 다 내부 시스템 다 있잖아요. 위험성 평가라든지 다 시스템이 있고 다큐멘테이션 예전에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 없으면 PMIS에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쓰십니까, 현장에? 현장에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 안 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전. 운영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현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관리사들은 서류에 쌓여져 있고 그 서류에 쌓여져 있는 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앞부분에 설명하셨던 이거를 페이퍼 리스화시키고 뭐 이런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발표도 해주신 것 같고 현장에서 있는 건 우리 빨간 모자 쓰시는 요즘 여성분들 많으시잖아요. 신호수분들, 안전감시단, 화재감시단 이게 산안법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일용직 근로자의 충성도도 없고 사명감도 없어요. 이분들 출근하다가 요즘 잔소리 좀 하면 그냥 다른 현장 가버립니다. 책상에서 앉아서 서류를 쓸 수밖에 없는 안전관리자 분과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그 일용직 근로자의 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게 스마트 기술이 접목이 되는 게 뭐 카메라가 접목이 되든 어떤 것들이 접목이 되더라도 이 직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전서부터 제가 발주처를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이걸 가면 건설회사는 액츄얼 코스트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도급받은 게 300억인데 야, 최 대표 너 이거 우리 한 명만 써도 인건비로 따지면 한 달 1년 되면 막 6천만 원 막 이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쓰냐.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들을 만나고 발주처를 만나서 세미나를 해야 하고 하면서 늘 하는 얘기들이 이 직군이 필요하다. 스마트 안전의 예산 아까 300억 이상 되면은 스마트 안전 장비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국토부 쪽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안전 장비가 들어간 현장은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직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 직군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발표 시간 1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비들 저는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잘 만드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스한협 협력사가 아닌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어차피 협회 회원사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국내보다는 글로벌 진출에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기관 아까 이제 중앙대도 하고 계시지만 이제 뭐 우수 사례도 있고 지금 공공기관 우수 사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1년 동안 했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1년 동안 컨설팅을 했고요. 이 컨설팅 한 걸 가지고 세계 현장에 시범 현장을 도입할 때도 메이저 건설사가 있는데 아니면 중간 뭐 최하위 요렇게 해가지고 시범 현장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2년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전 현장 확산시켰고 전 현장에 지금 저희랑 같이 아주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에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드리면 시간 다 됐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이퍼 리스 작업을 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를 디지털화시키는 예산은 3억, 4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SH나 LH가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나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만들 때 예산을 4, 5억씩 잡고 진행을 시켰어요.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GH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을 때 16억 잡았어요. GH가 LH나 SH보다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하고 원청에서 이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자꾸 페이퍼 리스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아무리 페이퍼 리스를 도와주고 디지털화 시킨다고 해도 실질적인 안전사고는 줄지 않는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안전사고를 어떻게 줄여야 되고 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